주디입니다. 오늘은 타브 악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우쿨렐레는 크게 두 가지 연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코드로 연주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쿨렐레 자체로 음계를 연주하면서 우쿨렐레만으로 단독 연주를 하는 거예요. 코드로 연주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C 코드, G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몇 개를 잡고 4개의 선을 한꺼번에 스트로크 하면서 반주를 해서 노래를 부를 때 반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타브 악보라는 개념을 익혀서 우쿨렐레만으로 단독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지를 고민해보다가 정면에서 알려드리는 것과 위에서 알려드리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카메라 한 대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서 오늘 이후로는 타브 악보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악보를 이렇게 책상에 올려두었다고 생각하고 우쿨렐레도 이렇게 책상에 같이 이 방향으로 올려둔 다음에 타브 악보를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악기를 평상시대로 들고 연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를 책상 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올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평소처럼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눕혀 볼게요. 이 방향으로 두시면 타브 악보에 대한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먼저 악보를 보시면요. 왼쪽에 TAB라고 써있죠. 이거를 저희는 타브 악보라고 읽고요. 그 현악기의 선만큼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는 선이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우쿨렐레 타브 악보는 하나, 둘, 셋, 넷. 4줄이 있습니다. 맨 위에 줄은 우쿨렐레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을 때의 맨 윗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브 악보의 두 번째 줄은 우쿨렐레의 두 번째 줄. 그리고 이것은 우쿨렐레 세 번째 줄, 맨 아랫줄은 우쿨렐레의 이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우쿨렐레를 이렇게 평소에 안았을 때 제일 윗줄에 해당하는 선이 이 타브 악보 선에서는 제일 아랫줄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음계를 볼게요. 이거를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 윗줄이 우쿨렐레의 제일 윗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눕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A선은 이거죠. 그 다음에 E선, 그리고 C선, 그 다음에 G선입니다. 저희 개 이름 알려드릴 때 이거 음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솔도미라, 그러니까 G, C, E, A인데 제가 4, 3, 2, 1 순으로 개 이름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쿨렐레에서는 원래 제일 아랫줄을 1번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팁으로 알려드리면 만약에 우쿨렐레 선이 끊어지셨다 하시면 한 선만 끊어진 경우에 우쿨렐레 매장에 가셔서 저 1번 줄 끊어졌어요. 아니면 저 4번 줄 끊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새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실전 연주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0이 써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0이 써있을 때는 그 해당 선을 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선 중에서 0이 어디에 써있죠? 네, 여기 2줄에 써있죠? 그러면 2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0이 어디에 있죠? 네,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0이 이번에는 맨 아랫줄에 있네요. 그 다음에는 0이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0이 있는 부분만 오른손 손가락을 활용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왼손이 활약을 하지 않고 있었죠. 왜냐면 이게 0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숫자 0만 있을 때는 왼손을 잡지 않고 오른손만 가지고 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0이 아니네요. 자, 이제 왼손이 활약을 할 차례입니다. 자, 왼손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프렛에 보면 이 금색 선을 중심으로 칸이 나눠져 있죠. 자, 이 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를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이렇게 불러요. 이 숫자는 그 프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일단 두 번째 선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선에서 1프렛을 누르고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1프렛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 선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선에서 2번을 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이 아니라 2번 프렛을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 해당 선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 위치가 달라졌어요. 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선이죠. 자, 세 번째 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칸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선을 치는 거예요. 자, 이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프렛을 쳤는데 이 3번 선을 누른 상태에서 엉뚱한 선을 치고 나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꼭 어느 선에 해당하는 숫자인지 잘 보시고 그 해당 선에 맞게 오른손을 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실전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두가 아시는 노래 학교 종이 땡땡땡입니다. 악기를 계속 이 상태로 둔 상태로 쳐볼게요. 자, 0이 계속 나오다가 끝에 부분만 숫자들이 좀 나와요. 자, 우선 0이 나오니까 왼손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오른손만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책상에 올려두고 이 선을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약간 가야금 치는 것처럼 했는데 원래는 악기를 이 모양으로 들고도 이 연주가 가능하셔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운 거를 하나 더 할 거라서 이 상태로 두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저희 방금 했던 학교 종이 땡땡땡 연주인데요. 아까랑 숫자가 다르죠? 아까는 제가 최대한 개방현으로만 연주가 가능하게끔 했어요. 개방현은 이 왼손을 누르지 않고 오른손만 연주했을 때 나오는 이름을 개방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개방현이라고 하는데요. 개방현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손에 다른 음계를 활용해서도 연주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참에 다양한 숫자도 좀 눈에 익히고 그리고 개방현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을 개방현이 아닌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학교 종이랑 동일한 음인데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개념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금 봤던 그런 타부 악보 형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악보 위에 짝대기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숫자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보실 수 있어요. 이 개념은 음표 박자랑 관련이 된 거예요. 이러려면 박자의 개념을 좀 더 먼저 아셔야겠죠? 아마 오선지를 이미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검정으로 꽉 채워진 상태에서 위에 선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한 박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아니라 투명하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에 선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두 박자예요. 이게 학교종이 악보에도 그대로 구현이 된 거예요. 숫자 위에 선 하나만 있으면 한 박자,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위에 선이 있으면 두 박자, 그리고 선이 없고 동그라미만 있으면 네 박자.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우쿨렐레 타브 형식에서 박자를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학교 종이 땡땡땡 악보에 어떻게 들어갔나 볼게요. 자, 다 한 박자죠. 학교 종이
땡땡땡. 자, 땡은 좀 기네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서 모이자. 자는 좀 기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박자 동안 끄는 의미여서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져 있고 선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를. 자, 를이 좀 길었죠?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짝대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신다. 다가 또 긴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박자를 표시하게끔 동그라미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악보에 박자가 표시되어 있는 버전까지 저희 함께 보았습니다. 타브 악보의 기본 개념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까 연습 삼아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야금을 치듯이 연주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우쿨렐레를 연주할 때처럼 이 방향으로 손을 잡고 연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배웠던 학교 종이를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우쿨렐레를 책상에 올려놓고 악보 보는 법이 익숙해지시면 꼭 이렇게 잡고 연습하는 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악보를 보실 때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서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 영상으로 타브 악보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영상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도 우쿨렐레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맞춰볼 수 있겠죠. 그 연습이 잘 되려면 꼭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타브 악보의 기초를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한동안 타브 악보를 보면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배우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예 몰랐으면 그런 게 있구나 이랬을 텐데 어렵게 배우는 바람에 그걸 보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우쿨렐레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타브 악보가 쉽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타브 악보는 여러 곡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배우는 것보다 한 곡을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배워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대한 천천히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타브 악보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